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입니다. 장관님, 지금 12.3 비상계엄 내란 특검팀이 평양 무인기 작전 의혹을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군의 수뇌부부터 해서 그때 작전에 동원됐었던 실무자까지 그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김용대 드론 작전사령관, 이승호 합참작전본부장은 피의자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김명수 합참의장 등 관련 군 수뇌부들이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그 평양 무인기 의혹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그 북의 오물풍선 대응을 위한 군사작전이었는지 아니면 북한 도발을 유도해서 비상계엄의 명분을 삼으려 했다는 의혹이 맞는 것인지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했고 작전의 총책임자, 즉 지휘 체계는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장관님도 이해 동의하시죠? 네, 이번에 저는 그 첫 번째 사안과 관련해서 그 평양 무인기 작전에 투입된 무인기의 성격에 좀 집중을 해봤습니다. 장관님, 작전에 투입됐던 무인기가 무기 체계입니까? 아니면 전략 지원 체계입니까? 어, 이게 상태가 소규모고 또 가격이 비싸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력 지원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예. 방위사업법에서도 그 내용이 있고요. 현재 이제 무기 체계가 아닌 전략 지원 체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국방부에 자료 요구를 했을 때 평양 무인기 작전에 투입된 드론 작전 사령부의 소형 정찰 드론을 무기로 보지 않고 명확하게 전력 지원 체계인 무기 외 항공 장비로 분류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장관님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그 드론사의 무기 체계를 보면은 사실은 정상적인 무기 획득 과정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사실은 중요한데 예산도 방위력 개선비 예산이 아니고 전력 운영비, 그중에서 국방과학연구소의 그 사실은 연구 예산으로 소요가 됐습니다. 장관님, 이번에 그 사실상 교육훈련용 상용 드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전력 지원 체계가 대북 군사작전에 일반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것인지요? 제가 이 부분도 국방부에 자료 요구를 했더니 답변은 해당 교육훈련용 상용 드론은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암호 모듈이 장착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주파수, 즉 통신거리가 짧아서 먼거리 비행에 불과해서 대북 군사작전에 투입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암호 모듈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주파수가 짧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투입된 것이 드론사에 일반적으로 그 소요 제기나 소요 검증이나 그리고 결정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봤더니 오직 윤석열의 소형 무인기 대응책을 만들어 오라, 이 한마디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김용대 사령관이 이야기를 했던 사실은 군사작전 전개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이런 것을 가지고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전투력이 없는 전력 지원 체계인 연구용 드론을 가지고 군 지휘부가 무슨 의도로 평양 침투를 통한 북한의 도발을 강행했던 것인지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책임자와 지휘 체계와 관련된 것인데요. 여러 관계자가 있습니다만은 다 말씀드릴 생각은 없고 가장 그 김명수 합참의장,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김명수 합참의장에 관련된 것은 한 가지 사안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전에 이 작전을 인지했는가의 여부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진술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김 의장이 무인기 작전 보고를 받은 다음에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것을 넣어도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무인기 작전 계획에 사실상 김명수 의장이 패싱당했다라고 하는 증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 의장이 이 무인기 투입 작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진실 공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 진실 공방이라고 할 만큼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장관님, 이 합참의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50만 국군을 작전 지휘하고 감독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현역 최고 지휘관이죠. 그런데 이런 합참의장에 대한 이러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 정부는 출범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매우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특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진술 공방 내지는 진실 공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김영수 의장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승인했다라면은 혐의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작전을 알고도 모른 척 했다라고 하면은 방관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합참의장이신데 사후 보고 받았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군령권을 갖고 있는 합창의장으로서 좀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 군 수뇌부들의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50만 국군 장병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군 수뇌부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사실 좀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좀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장관님, 그 UFS 훈련이 종료되면은 장관님께서 대통령께 합참의장 조기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을 군 최고지휘관으로 계속 두는 것은 사실은 지금도 군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군의 사기를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그리고 군 기강이 지금 지휘 체계가 많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이 지휘 체계, 군의 기강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장관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국민의 군대, 국민의 군대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그런 국민의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 군대로 나아가는 것은 장관님께서도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도 매우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 최고 지휘관의 교체를 하지 않고 이 부분을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군 최고 지휘관 교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혹시 장관님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네,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중에서 이 지휘부에 대해서 또 지금 현재 그 내란과 관련해서 내란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건 상당히 여건이 제한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수사가 아마 깊게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군 지휘부의 조속한 교체는 바로 저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 우리 지도부도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